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와 함께 서버 레이턴시 500배 개선하기라는 발표를 준비한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화면 전환이 잘 안 되네요. 네. 우선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포트원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김지연 VP님께서 이번 발표를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저희 회사의 미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코드 한 줄로 세상 모든 결제를 한 번에 연동하는 통합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요. 현재 한국과 글로벌 포함해서 총 57개의 결제 제공사를 연동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고, 아래 코드를 보다시피 이제 init 함수를 통해서 init 후에 리퀘스트 페이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카카오페이라든지 해외 결제에 필요한 액신베이 이렇게 다양한 결제 제공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커밋 히스토리를 보시다시피 2014년에 이제 단순하게 동적 타입 언어인 PHP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단일DB, 블락킹.io, MVC 서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제 2014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이제 2023년 예상치로는 아마 4만 배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트래픽이 이제 트랜잭션이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서비스 특성상 결제 제공사와 통신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헤비한 작업보다는 IO 바운드 작업이 대부분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이제 정확히는 레거시 서버에서는 블락킹 IO 서버이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부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는 저희 이제 실제 요청 중에 하나 플레임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 거의 99.8%의 시간이 이제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케이크 PHP도 힘들어서 오른쪽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동적 타입 언어로 이제 얻었던 이득보다는 이제 실이 더 커졌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빠른 개발보다는 고성능과 안정성이 중요해졌다를 느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결제 제공사에서 연동 모듈을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 특정 언어인 PHP나 자바로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REST로 제공한다든지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언어 선택의 자유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선 이제 분리 가능한 부분에서는 모노리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분해를 한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분리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똑같은 동작을 고로 재구현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0년 가까이 서비스하면서 거의 10만 줄의 코드가 이제 내부적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그럼 이 모든 코드를 고로 빠르게 작성하는 게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을 아주 오래 들인다면 가능하겠지만, 하루하루가 중요한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엄청난 챌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워로우라는 개념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파워로우는 다양한 현상의 분포에서 x제곱분의 1로 파레토 분포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일부에 국한되고 나머지 단어는 생각보다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특성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적용된다는 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 API, 호출 모두 사회적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코드에도 이제 파워로우가 적용된다. 실제 저희 그 1%의 요청을 처리하는 코드가 99%의 이제 요청을 처리한다라는 걸 좀 관측을 했고, 즉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이제 여러 코드 중에서 1%의 코드만 제작성을 해도 거의 99%의 지표가 개선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건 좋은데 왜 고냐라는 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른 성능이 우수한 언어 중에서 좀 고는 상대적으로 쉬운 러닝 커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적 타입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들 서버가 고루틴의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 서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제 제공사와 많은 외부 통신을 해야 되는 이제 숙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IO 헤비한 작업들을 적은 자원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에도 고루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제 트래픽이 급등하는 경우에 오토 스케일링을 굉장히 민첩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콜드 스타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결제 중에서 이제 서로 통신할 때 암호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 라이브러리 에코시스템이 좋고, 그리고 이미 이런저런 장점으로 사내에서 뭐 예를 들면 웹북 전송 서버나 인프라에서 사용하는 뭐 배포 봇을 고로 구현하여 이미 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코드를 좀 어떻게 재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서버 스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서버는 이제 쿠버니테스로 관리가 되고요. 웹 서버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 프레임워크인 파이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 패키지인 데이터베이스 SQL을 사용해왔고, MySQL과 통신하기 위해 이제 그 MySQL 드라이버, 그리고 캐싱을 위해 레디스와 통신하는 그 레디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와 통신을 하기 위한 gRPC 클라이언트로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테스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유닛 테스트에서 이제 실제 쿼리를 MySQL 이미지에 요청해서 실제로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테스트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띄웠고요. 그리고 모커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목으로 생성해주는 이제 라이브러리이자 CLI인데, 이제 저희의 유닛 테스트 때도 뭐 인풋 아웃풋을 통제하기 위해서 목을 생성할 때 모커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버에 대해서 좀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파이버는 이제 특이하게 패스트 HTTP로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패스트 HTTP는 넷 HTTP와 호환이 되지 않지만 이제 벤치마크라든지 이제 좀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빨라서 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호환이 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생태계를 누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뭐 다른 프레임워크들 자체의 기능을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였고, 또 다른 파이버의 특징 중에 제로 얼로케이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고의 대부분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각 리퀘스트마다 이제 컨텍스트라는 스트럭트를 이제 주입을 해주는데,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버.점 컨텍스트를 자체적으로 이제 풀링해서 새로 계속 할당하지 않고 이전에 사용했던 걸 뭐 리셋해서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HTTP 헤더나 쿼리 파라미터와 같이 이제 HTTP 버퍼로부터 이제 복사 없이 스트링을 이제 뷰처럼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통해서 뭐 힙 할당을 줄여서 뭐 성능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I/O를 이제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뭐 함수이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 함수의 이름은 집파라고 지었고요. 뭐 집 패러럴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약에 이제 서로 연관이 없는 요청의 경우 이제 병렬로 처리하자라는 이제 생각에서 좀 만들어진 함수이고요. 이때 이 요청을 이제 좀 추상화하기 위해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ADT인 이제 핸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했고요. 이 핸들의 경우 리퀘스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집파 함수 내에서 호출되는 시점에 요청이 진행되도록 이제 구현을 하였고요. 이 구현 자체는 고루틴과 채널을 사용하였는데요. 이제 아래 두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사용된 코드에서 좀 간략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설명을 위해서. 실제 핸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릭을 통해서 뭐 리퀘스트와 이제 리스폰스를 각 커스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집합 함수의 경우에도 뭐 두 개의 핸들이 서로 요청이 응답과 요청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 제네릭을 뭐 4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 두 개의 요청을 고루틴을 통해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날리고 각 채널 2개로 각 요청이 끝나는 걸 대기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gRPC 핸들 코드의 예제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타입 RPC라는 이제 타입 선언이 있는데, 이건 펑션 포인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한 건데, 프로토 버프에서 이제 RPC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유나리 콜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유나리 콜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이 선언이 된 타입으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 펑션 포인터와 요청을 담고 있는 gRPC 핸들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좀 임의로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저희 요청 처리 과정에서 나온 플레임 그래프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실제 뭐 사용 예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요청에 대한 컨텍스트를 맨 위에 넣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요청 핸들을 이제 각각 받은 다음에 이 실제 요청은 내부적으로 이제 동시에 날아가기 때문에 프레임 그래프에서 보면 이제 동시에 각 요청이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최적화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레거시 서버에서는 ORM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좀 불필요한 정보들도 조인해서 뭐 가져온다든지 좀 이제 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쿼리하도록 변경하였고, 에러나 경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 렌더링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뭐 렌더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캐싱해서 바로 뭐 바이트로 내려줄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요. 그리고 뭐 사용자 정보 같은 잘 변하지 않는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캐싱을 적용해서 속도 향상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레거시 서버와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하도록 재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필요했던 기능들을 이제 실제 새로운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던 서버 사이드 템플릿 파일을 고 템플릿 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직접 옮겨도 되지만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리라이트하는 과정의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를 활용해서 이제 트랜스파일러를 개발했고요. 뭐 실제 예제로 보면은 케이크 PHP에서는 변수 렌더링을 위해서 이제 뭐 퍼센트를 활용해서 저렇게 표시를 하지만 고에서는 이제 저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레객스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변환을 하는 코드를 작성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똑같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무중단으로 저희는 배포를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중단을 위해서 L7 라우팅을 ALB에서 제공하는 L7 라우팅을 활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라우팅을 통해서 부분적 점진적으로 배포를 하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부분적으로는 L7 라우팅에서 이제 엔드포인트마다 어떤 인스턴스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룰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공되는 엔드포인트 중에서 저희가 제작성한 엔드포인트만 이제 레거시 서버에서 신규 서버로 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배포를 하였고요. 그리고 웨이트 이제 요청의 웨이트를 지정해서 몇 퍼센트의 요청이 신규 서버로 갈 건지 레거시 서버로 갈 건지 이제 그거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서버의 요청을 점점 늘리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레거시 서버로 다시 옮길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점점 확인하면서 아, 신규 서버가 괜찮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제 블루그린 배포를 통해서 안정적인 배포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E2E 테스팅과 QA를 진행했었는데요. 레거시 서버와 이제 신규 서버에 똑같은 요청을 보내서 서로 오는 응답이 100% 바이트 투 바이트, 그리고 기존 레거시 서버가 가지고 있던 버그 투 버그까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저희는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레이턴시 개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해서 작게 이제 60배에서 크게는 500배까지 좀 개선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유저가 결제창을 로딩을 하는 경험이 매우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루풋과 효율성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결제창 로드 서버의 효율성이 약 14.3배 개선이 되었고, 새로운 서버는 빠른 콜드 스타트로 이제 요청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오토 스케일을 통해서 매우 빠르고 기만하게 트래픽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레거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좀 느렸기 때문에 약간 오버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갑자기 트래픽이 급증할 때 준비하고 있던 원풀에서 이제 바로 요청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없앰으로써 딱 현재 필요한 서버만 띄워서 서버 비용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감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서버 CPU 사용량의 이제 스택트 그래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녹색이 레거시 서버의 CPU 사용량이었고, 이제 파란색이 신규 고 서버의 사용량인데요. 이제 점진적 배포 전에는 한 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제 점진적 배포 후에는 실제 이제 똑같은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CPU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서버의 이제 비용을 많이 감축할 수 있었음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P99 레이턴시가 평균적으로 이제 60배 정도 개선이 되었고, 결제장 로딩 경험을 매우 크게 개선하였다. 그리고 최대 레이턴시가 약 500배 개선되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제창이 이제 매우 빠르게 뜨도록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고루틴의 이제 효율성으로 서버당 스루풋이 14.3배 개선되어 서버의 비용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였고요. 결론적으로 포트 1의 고사랑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로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발표는 여기서 끝났고요. 네. 지금까지 발표 감사드립니다.